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원가이기를 보겠습니다. 자, 원가이기는 연도 시험에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돼요. 1원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한 문제당 2점 해서 총 10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어, 아무래도 내용은 그 회계급하고 거의 70%가 겹쳐요. 한 30%, 30%까지도 아니고 한 20%가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수업을 할 때는 회계급하고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 겹치는 부분을 뭐 설명을 안 하지 않고 그 회계급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빠짐없이 다 강의를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속도는 좀 빠를 거예요. 자, 그럼 107페이지 먼저 원가의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조업 있죠. 제조기업은 이렇게 제조원가라고 해요. 이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인데 이 제조원가를 투입을 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를 만든다. 그럼 초코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뭐 전기나 가스, 기타 경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막 반죽 상태로 있을 거예요. 초코파이가. 이렇게 반죽 상태로 있는 초코파이를 제공품이다라고 하고 미완성품. 초코파이가 완성이 된다. 초코파이가 완성이 되면 완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가에게는 이 제품 있죠. 완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갈 원가가 얼마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100원, 농업비가 200원, 제조기비가 200원, 총 500원어치가 투입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400원어치가 완성이 됐으면은 완제품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간 거예요? 400원의 원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원가에게는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제품 있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물품이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제조기업이다라고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어떤 회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조기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7페이지 먼저 나오는 게 원가의 분류인데 이 부분이죠. 이 투입되는 원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쪽이 원가의 분류가 연도 시험에서 이제 2점으로 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먼저 원가는 제조원가와 기간원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는 제품 제조와 관련 있는 원가를 제조원가라고 하고, 기간원가는 제품 제조와 무관한 원가, 관련이 없는 원가를 기간원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제조원가이고, 여러분들이 점프 입력하실 때 500번대로 입력하는 것들. 자, 기간원가는 제품 제조와 관련 없는 것들로서 뭐 800번대나 900번대로 입력하는 비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원가에게서는 얘들이 아니라 얘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제조원가의 분류인데 그 책의 107페이지 2번의 제조원가의 분류. 자, 먼저 제조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재료, 인건비, 그 외의 것들은 제조경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건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 자, 직접 원가는 개별 제품의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를 이야기하고, 간접 원가는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를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빵 공장이 있는데 빵에 빵을 만드는데 이제 팥빵을 만들어요. 팥빵. 그 다음에 크림빵을 만들어요. 그럼 팥빵에 들어가는 팥, 크림빵에 들어가는 크림, 요거는 직접적으로 그 제품에만 쓰이는 원가이죠. 그 개별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빵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전기가 나와요. 이 전기불 같이 쓰는 거죠. 함께 쓰는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요,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를 간접 원가다라고 해요. 즉 개별 제품의 정확한 정의는 간접 원가가 개별 제품의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 그게 이제 함께 쓰이는 원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랑 그다음 발생 형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 볼게요. 자, 결합을 시키면 재료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면은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 재료비로 구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농업비는 직접 농업비하고 간접 농업비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직접 제조 경비하고 간접 제조 경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팥빵에 들어가는 팥 있죠. 크림빵에 들어가는 크림. 이거는 개별 제품에 직접 추적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가 돼요. 자, 근데 똑같이 쓰이는 밀가루가 있다고 할게요. 이 밀가루는 팥빵이나 크림빵에 같이 쓰이는 원가이죠. 그거는 간접 재료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팥빵만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팥빵만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거 농업비는 직접 농업비가 되겠고, 크림빵만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크림빵만을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는 직접 농업비가 돼요. 자, 근데 이 빵을 잘 만들고 있나 없나 관리하는 감독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감독자의 인건비는 함께 들어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함께 쓰이는 원가이기 때문에 간접 농업비가 돼요. 자, 제조 경비가 있는데 이 제조 경비는 직접 제조 경비를 실무상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조 경비는 거의 대부분이 간접 제조 경비예요. 전기세 같은 거 이야기예요. 전기 같은 경우는 팥빵하고 크림빵 함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 경비는 함께 쓰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제조 경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는 앞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 외에 간접비들을 합해서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얘들을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제조 간접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를 합해서 기초 원가라고 돼 있죠. 자,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기초 원가라고 해요. 중요해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원가다라고 해서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재료비하고 농업비가 없으면은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공비라고 하죠. 가공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랑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우측 상단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우측 상단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인데,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변해가는 행태에 따른 분류를 이야기해요. 자, 먼저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라고 하는 거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원가가 증가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거를 변동비라고 해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엔진이 한 개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자동차를 두 개 만들 때 엔진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자동차를 세 대 만들면 엔진이 세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엔진의 원가가 한 개당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생산량, 즉 이게 조업도라고 해요. 조업이 진행되는 정도를 조업도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가 생산량이에요. 뭐 조업도의 종류에는 뭐 작업 시간도 있을 거고, 작업 시간, 뭐 생산량 다 보면은 일이 진행되는 정도를 이야기하죠. 일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조업도라고 했을 때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원가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원가를 변동비라고 해요. 자, 근데 개당 들어가는 원가는 10만 원으로 일정하죠.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돼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 그래서 변동비의 특징을 잘 알아두세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생산량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총 원가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자,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변동비예요. 자, 그다음 고정비.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조업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총 원가가 일정한 거, 이게 고정비예요. 자,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는 게 고정비인데, 저희가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생산량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늘어나요. 생산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월세 총액은 일정하죠. 월세가
일정하게, 즉 고정비가 일정하게, 원가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를 고정비다라고요. 자, 근데 개당 단가는 어떻게 돼요? 한 개 만들 때 100만 원이니까 개당 단가는 100만 원. 두 개 만들 때 100만 원이니까 개당 단가는 50만 원. 세 개 만들 때 100만 원이니까 개당 단가는 33만 333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몇 개를 만들든 픽스돼서 들어가는 원가, 똑같이 들어가는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개당 단가는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차를 많이 만들어야지 월세가 한 개당 부담할 수 있는 원가, 생산량 한 개당 부담할 수 있는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은 고정비도 못 뽑는다, 뭐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런 의미예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지 고정비가 확 줄 거 아니에요. 개당 단가에 해당하는 고정비가 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정비를 충당하려면 뭐 많이 팔아야 되겠죠. 자, 그럼 고정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생산량이 한 개, 두 개, 세 개,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총 원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0만 원으로 일정하죠. 요게 고정비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도 배웠겠지만은 이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는 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업도가 증가할 때 변동비는 총원가 증가, 고정비는 조업도 증가할 때 총원가 일정, 변동비는 조업도 증가할 때 단위당 원가 일정, 고정비는 조업도 증가할 때 단위당 원가 감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밑에 3번에 준변동비가 있죠. 자, 준변동비는 뭐냐면요,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해 놓은 거를 준변동비라고 해요.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한 거를 준변동비다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전기세가 있어요. 자, 근데 전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 전기는 이제 기본 요금하고 사용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요금이 10,000원이다. 사용 요금이 킬로와트당 100원이다. 그러면은 이 기본 요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기본 요금은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나가는 원가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비. 얘는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죠. 조업도가 사용량이라고 했을 때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 원가가 증가하는 거 변동비예요. 이렇게 고정비와 변동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원가를 준변동비라고 해요. 혹은 이거를 우리가 혼합원가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혼합원가라는 말도 쓰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애가 전기요금이나 전화세, 그런 게 있겠죠. 전화요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고정비 볼게요. 준변동비 맞고 이제 중고정비.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에서는 고정비가 일정하나 일정 구간 이탈 시에 고정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중고정비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데 과자가 10개까지는 포장지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할게요. 자, 근데 과자를 한 개 더 만들므로 해서 11개에서 20개까지는 포장지가 2개가 필요하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21개부터는 30개까지는 포장지가 3개가 필요하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일정 구간, 자, 10개까지는 고정비가 포장지 한 개당 가격이 10,000원이다라고 할게요. 10,000원. 그러면 2개일 때는 20,000원, 3개일 때는 30,000원. 자, 고정비가 이렇게 있어요. 원가. 자, 원가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0개까지는 원가가 10,000원. 자, 그럼 20개까지는 고정비가 20,000원. 그 다음에 30개까지는 고정비가 30,000원. 자, 이렇게 고정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10개까지는 10,000원. 한 개를 더 만들므로 인해서 20,000원. 또 한 개를 더 만들므로 인해서 30,000원이 들어가겠죠. 이런 거를 중고정비라고 해요. 일정 구간에서는 고정비가 일정하나 10개까지는 고정비가 10,000원으로 일정하나 일정 구간을 이탈할 시 고정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를 중고정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가 있죠.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라고 해요. 그건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그다음 3번에 메모론가가 있는데 메모론가. 자, 그럼 읽어볼게요. 차후의 의사결정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원가가 메모론가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의 취득가는 500원이고 감루는 200원이었다고 할게요. 이 건물은 얼마짜리 건물이에요? 현재 장부가액이 300원짜리 건물이죠. 자, 저 건물이 불에 홀라당 탔어요. 그러면은 저 건물이 불에 타기 이전으로 돌릴 수가 있나요? 없죠. 이미 불에 탄 걸 어떻게 돌리겠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저 건물을 원상복귀하는 건 불가능해요. 새로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뭐 이미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원위치 시키는 거 불가능이죠. 그런 거를 메모론가다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회복할 수 없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컵을 깼다. 깨기 이전으로 돌릴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메모론가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메모론가는 마음은 아프지만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끝난 원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애가 막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고장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나요? 수리를 해야지 수리를 하면은 물론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고장이 나면은 고장이 난 상태는 메모론가는 맞아요. 왜냐면은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고장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뭔가 돈을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리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론가는 어떻게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원가. 그러니까 차후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위치 시키는 거는 불가능한 원가. 그게 메모론가이고 이 메모론가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회원가가 있는데 자,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자, 기회비용은 거기 읽어보면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포기한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큰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뭐 1억이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 벌 수 있는 돈이 2억이다.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놀면은 와이프가 용돈으로 3억을 준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하면 뭐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용돈 받는 걸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럼 저는 어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2가지의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직장 다니는 게 그래도 좀 더 큰 금액이었었잖아요. 얘가 더 마음이 아프겠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기한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거, 얘가 기회비용이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사업하는 걸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어떤 게 있어요? 얘 2개를 잃어버리죠. 2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용돈 받았을 걸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얘가 더 마음이 아프겠죠. 얘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하면은 기회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뭐를 선택하는 게 맞겠어요? 얘를 선택하는 게 기회비용 제일 적죠. 얘를 선택하면 잃는 게 저 2가지인데 2억을 잃는 거고 얘를 선택하면 2가지를 잃는데 3억을 잃는 거죠. 그래서 뭐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요? 당연히 얘가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변동원가에 대한 그림이 있고 뭐 고정원가, 준변동비가 있는데 그 변동원가의 단위당 원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그 단위당 원가의 그림은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준변동비 보시면은 고정비하고 변동비 합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 있잖아요. 전화요금은 하나도 안 써도 만약 기본요금이 10,000원이면 10,000원은 무조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쓰면 이제 원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고정비 성격이고 여기가 변동비 성격. 그래서 준변동비는 고정비와 변동비 하나도 안 쓰더라도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 원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09페이지 원가의 흐름을 볼게요. 자, 원가의 흐름은 어떤 거냐면요. 자, 그 사례를 통해서 볼 건데 하단에 필수해제 있죠. 자, 필수해제가 있는데 기초 원재료 재고는 100원이고 단기 중 원재료 매입액은 500원이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200원이다. 자, 그러면 자, 원재료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재료는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올 거예요. 차변에 기초 원재료가 100원,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원재료 창고에는 원재료가 얼마나치가 있겠어요? 600원어치가 있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원재료를 사왔어요. 사온 거를 창고에다가 쌓아놨어요. 얼마나치를 쌓아놨냐면요, 600원어치가 쌓아놨어요.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원재료가 200원밖에 안 남아있더래요. 그러면은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를 투입시킨 거예요? 400원을 투입시켰겠죠. 사용된 거는 400원이에요. 자, 그럼 제품을 이렇게 속단지에 넣어서 만든다라고 할게요. 만드는 제품이 뭐라고 할까? 제가 맨날 드는 초코파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얼마나치 넣냐면요, 400원어치 넣었어요. 재료가 400원 들어가 있다. 어떻게 도출이 된 거예요? 원재료 T 계정을 그려봤더니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라고 했을 때 자산의 사용 내역이 600원어치가 있는데 600원어치가 있었는데 쓴 게 400원어치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0원어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봤더니 단기 중 노무비를 800원 지급하였으며 단기말 현재 미지급된 노무비가 200원이 있다. 그럼 노무비, 즉 인건비로 쓴 게 총 얼마예요? 1000원인 거죠. 인건비로 쓴 게 1000원이다. 인건비 1000원.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미지급한 부분도 단기 발생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된 것도 단기 비용인 거예요. 단기 투입된 원가 1000원. 자, 그 다음에 3번에 단기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력비가 300원,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가 200원, 해서 총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간접비, 재료하고 인건비를 뺀 나머지 비용이 얼마냐면요, 제조간접비 500원이에요. 자, 근데 그 간접재료비하고 간접농업비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재료비 내에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있냐면요, 직접 재료비가 300, 간접 재료비가 100이 있는 상태이고, 자, 그 다음에 농업비도 직접 농업비가 700. 자, 농업비도 직접 농업비가 700, 간접 농업비가 300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추적 가능성이 있다는 원가에 분류는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 외에 간접 재료비하고 간접 농업비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제조 간접비가 총 얼마나치예요? 400 더하면 90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가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직접 재료비가 300, 직접 농업비가 700,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제조 간접비로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투입되는 원가는 총 400, 1000원 더하면 1900원인데 이 1900원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을 해야지 원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원가 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1900원어치의 원가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초코파이 반죽이 얼마나치가 들어가 있냐면요, 반죽이 1900원어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에 투입된 제조원가라고 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있죠. 단기 총 제조원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1900원이에요. T 계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용한 게 400원인데 이 400원 중에서 직접 재료비가 300원, 간접 재료비가 100원이죠. 그럼 직접 재료비 300원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고, 저희 DM이라고 쓴 거는 다이렉트 머터리얼 해서 직접 재료비의 영문 약자예요. DL은 다이렉트 레이버, OH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렇게 쓸게요. 제조간접비라고. 직접 재료비는 앞으로 제가 DM, 직접 농업비는 DL, OH는 제조간접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300원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간접 재료비는 1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가 얼마였어요? 7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총 얼마였어요? 간접 재료비 100까지 합하면 간접 재료비 100, 간접 농업비 300, 그 다음에 그 외에 제조 간접비 500 해서 900이죠.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1900이에요. 그래서 초코파이 만드는데 현재 1900원의 원가가 올해에 투입이 됐어요. 자,
근데 거기에 4번에 봤더니 단기 기초 제공품 원가는 200원이래요. 자, 기초 제공품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작년에 미완성품으로 넘어온 반죽이 200원어치가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미완성품 반죽이 200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반죽이 총 얼마원치예요? 이 솥단지 안에는 얼마의 원가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2,100원어치의 원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자, 2,100원어치의 원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기말 제공품 원가를 봤더니 400원이라죠. 기말 가서 봤더니 이 2,100원 중에서 남아 있었던 게 얼마래요? 400원이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빠져나왔겠어요? 예, 초코파이로 빠져나왔겠죠. 완제품. 예, 초코파이 어떻게 그리지? 요렇게 해서 흰색 부분 안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초코파이예요. 그래서 완제품이 나온 거예요. 완제품. 자, 요 완제품 얼마원치가 되겠어요? 2,100인데 2,100이 투입이 됐는데 400원이 미완성품. 그럼 얼마원치가 완제품이 되냐면요. 1,700원이 완제품이 되겠습니다. 1,700. 그래서 미완성품을 뺀 나머지는 완성품으로 나온 거니까 완성품의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00.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1,700을 단기에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건 기말 제공품이죠. 기말 제공품은 기말 현재 남아있는 미완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창고로 가볼게요. 자, 제품 창고로 갔어요. 완제품이 이제 일로 들어오겠죠. 창고로 들어왔어요. 재고 자산을 관리하는 창고로 가서 봤더니 자, 제품이 이렇게 단기에 완성된 게 1,700원어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맨 밑에 5번 봤더니 단기에 기초 제품이 200원이 있었대요. 기초에 안 팔린 게 200원어치가 있었어요. 그럼 창고에는 얼마원치의 재고가 있어요? 기초에 200원어치. 단기 제품 제조원가 1,700 해가지고 현재 창고에는 1,900원어치의 재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왔죠. 예, 1,900원어치의 재고가 있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제품이 얼마가 남아 있었더래요. 자, 이 중에서 100만 남아 있더래요. 그 기말에 제품이 100이 남아 있으니까 팔린 거는 얼마원치가 팔리게 되겠어요? 예, 1,800원어치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린 금액은 1,800원어치가 된다라는 거. 매출 원가는 1,800원인 거예요. 자, 이게 원가의 흐름이에요. 자, 원가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결국 원가의 흐름의 최종 종착지는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죠. 내가 판매한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 그걸 하는 게 우리가 원가 얘기잖아요. 제품의 팔린 원가 계산, 원가 얘기해서 할 일. 자, 그래서 흐름을 다시 얘기해 보면은 자, T 계정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 세 가지의 T 계정만 외우면 되는데 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전부 다 재고 자산이죠.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잖아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오는 거예요. 차변. 그 자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대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초에 원재료가 100원, 단기에 매입한 게 500, 600이 있었죠. 그럼 200이 남았으니까 400을 썼죠. 쓴 거의 내역을 봤더니 직접 재료비로 300, 간접 재료비로 100, 1로 들어갔죠. 자,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는 T 계정 그릴 필요 없어요. 안 중요해요. 몰라도요. 직접 농업비 쓴 거를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얼마 썼어요? 1,000원 중에서 700이 직접 농업비였고 간접 농업비가 300, 1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전력비하고 감가상각비 500이 있었죠. 그거 더하면은 제조 간접비는 900. 그래서 단기에 투입된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여기에 투입된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하거든요. 단기에 투입된 제조 원가가 1,900, 기초 제공품 200. 기말 가서 봤더니 요 중에서 400이 남아 있으니까 완제품으로 빠진 게 1,700. 완제품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 창고를 가봤더니 기초에 안 팔린 제품이 200, 단기 완성품으로 넘어온 게 1,700. 그래서 제품이 1,900원어치가 있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제품이 100원이 남아 있었더래요. 그럼 팔린 건 얼마원치 팔렸겠어요? 예, 1,800원어치가 팔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0페이지 그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해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제조원가 명세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재료가 사용된 게 300이고 예를 좀 다르게 들어볼게요. 기말 재고가 기말 원재료가 300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앞에 거는 있고 자, 새로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재료 쓴 게 전부 다 직접 재료비였다라고 할게요. 자, 직접 재료비 쓴 거고 직접 노비가 700이고 제조 간접비가 9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나누지 않고 일단 지금 드는 사례는 이 재료가 전부 다 직접 재료비였다라고 하고 인건비는 전부 다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900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는데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T 계정을 뜯어놓은 거를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뭘 구하는 명세서냐면요, 요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를 구하는 명세서가 제조원가 명세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거를 적어요. 단기 총 제조원가.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직접 재료비가 있죠. 자, 직접 재료비는 이제 원재료 T 계정을 그리면 되는데 쓰면 되는데 기초 원재료가 얼마가 있냐면요, 기초 원재료 100,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500,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빼겠죠. 기말 원재료 얼마가 빠지냐면요, 300이 빠지겠네요.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300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직접 재료비를 구해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를 구해요. 자, 직접 농업비가 700이죠. 자, 직접 농업비 700.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가 900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좀 쓸게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저거 합하면은 300, 700, 900 더하면은 1900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초 제공품을 고려해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냐면요, 기초 제공품이 200. 그래서 총 얼마나치가 있는 거예요? 2100이 있죠. 자, 여기서 뭐만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요. 기말 제공품만 빼면 되겠죠. 기말 제공품 얼마가 빠지냐면요, 400이 빠져요. 자, 400을 빼면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겠네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7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를 구하는 명세서라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명세서다라는 거. 어떤 T 계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요? 제공품 T 계정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품 T 계정을 뜯어놓은 게 손익계산서예요. 자,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자, 매출액이 있고, 자, 매출 원가가 있는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를 봤을 때 기초 제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초 제품이 얼마가 있었어요? 200.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700. 기말 제품이 100이 있죠.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와요? 1800이 나오겠죠. 기초 제품 200, 단기 제품 제조원가 1700, 기말 제품 100 빼면은 매출 원가가 1800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T 계정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알 수 있냐면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뭐 해결급에서 다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알아두세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아셔야 될 거 세 가지. 첫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명세서다.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는 T 계정 중에서 제공품 T 계정하고 관련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금액이 딱 일치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해결급하고 내용 차이는 없고, 그 뒤에 112페이지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이 강의는 별도의 그 이론 문제 강의 있죠. 예, 그쪽에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